수학은 늘 주어진 문제를 풀고 정해진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큰데요. 골치가 아파서 너무 싫었어요. 계산이 너무 많아서 그때 좀 수학은 나랑 안 맞는 건가? 하지만 수학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학습이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기초 기본 교육이 만약에 부족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학생들의 그런 부진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수학은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지며 학습 환경이 나빠지면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개념을 다잡고 나아가는 일. 사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학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사용해 사고하는 능력과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는 수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기초 수리력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수리력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하고 기초 수리력이 향후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수학을 계속 냅다 풀기만 했지 나는 언제 내가 논리적사고 했는지를 모른다. 그게 문제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자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활동을 압축적으로 기호화해서 나타내보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형성된 지식이 또 다음 것을 배우게끔 한 힘이 돼야 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네.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사교육비의 몇 %가 네. 수학에 사용될까요? 사교육비 몇 %가? 네. 그냥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대략 저희 아이로 봐서는 거의 한 40%에서 50%가 수학인 것 같아요. 수학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30~40%는 수학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교육비에 국민들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흥미도 낮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피사 결과 최상위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성취도는 최상위권. 최상위권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도 수학의 신미성이라든가 필요성, 유용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수학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수학을 학습해야 하는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와 이게 불일치해서 오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한 의무감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긴장과 좌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수학이 좋은 대학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가장 주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의 생각일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수학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교육을 투자하면서까지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심혈을 기울인다는 반증이죠. 지금 입시는
수학을 못하면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근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학교에서 수학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학을 왜 배우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아, 수학이란 계산하는 거. 학교 교육 말고는 쓸모가 없는 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즉, 동기부여에 대한 실패, 그 다음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 방향성의 설정의 실패,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지 점수를 얻고 점수를 통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학교에서 그 성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우수한 등급을 받고 그걸로 그 내신으로 이해해서 대학을 가고 그런 기준으로밖에 수학이 인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교육과정 평가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 힘들 것 같지만 두 분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학을 또 못하는 학생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그걸 토대로 상급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수학을 공부한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뭔가 좀 그 안에서 괴리감이 있는 거죠. 내가 공부 못해서 낙인 찍혀도 그래도 나는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은 투자해야 돼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나서는 수학은 필요하다. 왜?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거다라는 걸 계속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풀 때는 못 느꼈어요. 중요한 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질문한 게 뭐냐면 선생님 수학 때 그 적분 배우고 미적분 배우는 거 선생님 시사에 써요?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까지 어렵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교수님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학 교육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도야, 둘째는 정신도야. 정신도야. 어렵다. 정신도야. 교수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지금.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거죠. 수학적인 사고, 고등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용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실생활에서 수학이 응용되고 있다. 근데 그 응용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칙 연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데 미적분을 어디에서 쓰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공학대학 같은 데 가서는 분명히 이제 미적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건축물을 쌓을 때도 건축물을 지을 때도 어떤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수학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저희들 자리도 지금 대칭적으로 앉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수학하고 관련됐다라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 사이언스 그 칼럼을 쓰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 제목이 수학의 억울함입니다. 수학의 억울함. 뭐가 그렇게 억울해? 수학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은연중에 나오는 계산이 수학하면 미적분, 어렵고 계산 이걸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거겠다. 근데 수학을 냅다 풀기만 했지 나는 언제 내가 논리적 사고를 했는지는 모른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배추김치를 만들어요. 배추김치를 만들 때 만약에 이제 배추를 만들려면 배추를 사고 뭐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배추, 마늘
그다음 고춧가루 이런 것들 자체가 배추 김치는 아니잖아요. 이것들 어물려서 어느 제품이 나온 게 배추 김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학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왜 배우냐면 사고 능력인 거예요. 뉴턴이 미적분을 왜 만들었냐면 뉴턴이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변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변화를 이해하고 싶을 때 그때 당시는 개념이 없었어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수적 개념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적으로 표현할까? 라 해서 만들어낸 게 미적분학입니다. 미분을 통해서 변화량을 재는 거고요. 적분을 통해서 총량을 재는 거고 전체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거고요. 즉, 이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관련해서 우리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려운 수학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도 설득이 되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2학년인데 2학년에서는 주로 수에 대해서 배우고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익혀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기존에 배우면서 기존에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미 공부했던 내용의 기존의 수학적 지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사고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형성된 지식이 또 다음 것을 배우게끔 한 힘이 돼야 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요새 학교에서는 사실 수학이 역사적으로 정말 인류 문명 발달에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놀라울 때가 많을 정도로 정말 확 급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수학사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이런 수학적인 중요성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가 그 수학 교재를 하나 사왔어요. 헉!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빠가 봤던 교재인데? 그거. 그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거. 옛날에 저희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장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 수학은. 어떻게 이렇게 수학은 그저 거기서부터 거의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사줬죠. 뭐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이 지금 뭐 수학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어요. 더 또 심각해진 것 같아요. 실제 김지영 선생님, 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경험도 쭉 있으실 거니까 네. 지금 학생들의 수리력, 수학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좀 나빠진 경향이 있나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이들의 뭐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 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적 동기가 그 아이의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교실 안에 있으면 뭐 선생님의 관심, 뭐 선생님 이름 한번 부르는 거, 그리고 뭐 친구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선생님의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실이라는 그 환경 자체,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아이의 학습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일단 교실에 앉아 있지 못하고 모두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외부 환경 같은 것들이. 어떤 아이는 학교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자기 방이 없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뭐 내 책상 하나가 제대로 없는 친구들도 있고, 기기들도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수업하기에 조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에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평소에 제가 원하던 그런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을 수학교육 방법을 적용하기가 너무 난감했어요. 우선 아이들을 수시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뭐 평소에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됐거나 아니면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 집에서 케어를 되게 잘해주시는 아이들은 사실 뭐 큰 불만이라던가 큰 학력 저하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기초학력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됐고 심지어 기초학력 수준은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케이스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력이 또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님, 혹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수리력, 기초학력 저하 관련된 뭐 조사나 또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아마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실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그전에는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지 않고 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 자체도 이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학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아이들 위주로 평가를 해서 그 실제로 기초학력이 미달이라고 나오면 보정 지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꾸준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수학 학습에서 그 중간 이하의 아이들 미달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부진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선생님이 좀 계속 푸시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겁도 주면서 공부하라고 막 시키기도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숙제도 내주고 숙제 검사도 꼼꼼히 하고 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의 훈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런 기회들이 오로지 이제 가정의 몫으로 선생님은 온라인상에서만 이제 숙제 내주고 진단하지만 그 숙제는 공부하는 과정도 이제 직접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그냥 대신해서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아직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수학하면은 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기초 수리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하면 그 기초 수리력이 좀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개념부터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 수리력의 이런 정의는 너무나 다양한데요. OECD에서 나온 정의를 본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수학적 과제에 참여하고 수학을 다루기 위해서 수학적인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용하고 또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수리력으로 정의합니다. 네, 정교원님. 관련지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수리력이라는 용어들이 문해력과 함께 수리력이라는 용어들이 지금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고 수학이 아닌 수리력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수리력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내용 영역으로는 수와 연산이라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수에 대한 감각과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능력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와 연산 영역 그리고 이제 어떤 양들 사이의 관계나 변화 또는 패턴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변화와 관계라는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뭔가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다양한 도형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우린 기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런 어떤 도형을 인식하고 또 그것들의 넓이나 길이를 재고 또 뭐 시간을 재고 이런 것들을 재고 측정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도형과 측정이라고 하는 영역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뭐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쏟아져 오고 그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왜곡되지 않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쏠리지 않게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자료들을 자기들이 읽어내고 그 자료를 해석해 놓은 그래프나 표들을 이렇게 속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갖추기 위해서는 또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라는 영역으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 3, 4학년 단계, 5, 6학년 단계, 중학교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그 내용들을 쌓아가는 어떤 그것들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취 기준을 만들고 진단하는 문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수리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좀 이해하고 또 수학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기초 역량이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될 것 같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뭐 저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고려 시대를 몰랐어요. 그럼 그 다음 시대 조선 시대 배우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단계가 있진 않아요. 다만 좀 양이 좀 많아질 뿐이지. 예.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단계가 돼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예, 정확합니다. 그죠? 예, 수학은 위계성과 네. 계열성이 강해서 그죠. 이전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학습하지 못하고 그걸 익히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익혀서
충분히 내가 아까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됐을 때 다음 단계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중학교 때 왔어요. 네. 내가 다시 이제 수학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말씀하신 대로 배워야 되는데, 네. 그럴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냥 바로 수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측면은 이제 양이라는 측면인데, 네. 양이 많아질수록 빨리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양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더딘 학생들은 그걸 똑같은 시간 내에 그걸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투여하더라도 반복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이해를 통해서 서서히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념적인 이해가 되고 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점차 출발해서 연결시켜가면서 확장을 시켜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정확하게 잘 쌓아진다면 충분히 그것을 나중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쌓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상 누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 김정은 선생님, 그 아이들이 수리력에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도록 특별한 뭐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계시다고 제가. 진짜요? 너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보고 싶은데. 너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아이들에게 이 수학이 필요한 이유, 뭔가 수학이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너네들 힘들게 하려고 생겨난 공부가 아니야. 너희들 편리하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공부야.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있는 그런 수체계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1은 이렇게 썼대 옛날에는 2는 이걸 2개 썼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 99 얘들아 한번 써봐. 이러면 이제 애들이 99를 쓰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99 쓰는 게 너무나 간단한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99를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숫자가 누군가가 이제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걸 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우선은 동기, 이런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수학이 정말 우리 생활을 참 편하게 해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의 동기를 유발을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하고 수학이 융합된 수업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중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김지영 선생님으로부터 기초 수리력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